챕터 2 삼성전자, LG전자 차이점 비교. 네, 다음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스펙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니 LED 라인업부터 비교 설명을 드리자면 삼성전자는 미니 LED 라인업이 LG전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70 모델부터 75, 21, 80, 83, 85, 87, 90, 95까지 굉장히 많은 미니 LED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LG전자는 85, 86, 9M, 92, 93까지 삼성전자에 비하면 미니 LED 라인업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91TKA 모델 한 모델만 미니 LED를 운영했기 때문에 올해는 미니 LED에도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치를 보면요, 삼성은 100인치, 115인치가 가장 큰 사이즈고요. 85, 75, 65, 55인치가 있는 반면에 LG전자는 가장 큰 사이즈는 100 QNED 86AK 모델 딱 한 모델만 100인치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외에 86인치, 85인치, 75인치, 65인치 모델까지 QNED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G전자 올해 특이한 점은 85인치 제품을 출시하는 건데요. 작년까지 삼성전자는 85인치, LG전자는 86인치를 출시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최상위 라인업 85 QNED 93 AKA 93 AGA 모델이 85인치를 출시했기 때문에 최상위 제품은 삼성전자와 인치가 동일합니다. 주사율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두에서 모두 60Hz에서 120Hz까지 출시를 하고 있지만 가변 주사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LG전자는 최대 144Hz까지 가변 주사율을 적용하였다면 삼성전자는 최대 165Hz의 가변 주사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주사율은 삼성전자 쪽이 스펙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퀀텀 닷 시트를 적용한 QLED TV를 출시하는 반면 LG전자는 작년까지는 퀀텀 나노셀 TV를 출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일부 제품은 퀀텀 닷을 미적용하고 있습니다. LG전자 홈페이지 기준으로 QNED뿐만 아니라 미니 LED가 들어가 있는 QNED까지 퀀텀 닷을 대체하는 고색 재현 기술이 적용됐다. 그래서 다이내믹 컬러라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QNED 93 모델에 한해서는 다이내믹 컬러 프로라고 마케팅하고 있는 것을 미뤄봤을 때 93 모델은 작년처럼 퀀텀 닷이 적용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제품은 퀀텀 닷을 대체하는 고색 재현 기술,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다라고 써있는데 93AK 모델을 보면 QNED 다이내믹 컬러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퀀텀 닷을 대체한다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제 추측으로는 93AK 모델, 93AGA 모델은 퀀텀 닷이 적용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홈페이지를 보면 92AGA 모델도 퀀텀 닷을 대체하는 이라는 문구가 빠졌어요. 그리고 92 모델도 85인치인 것을 보면은 동일한 패널을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프로세서를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세대의 AI 4K 프로세서를 적용하고 있고요. LG전자는 2세대의 알파 8 프로세서를 적용하고 있고 제로 커넥트 박스가 들어가 있는 9M8K 모델에 한해서만 알파 9 프로세서가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프로세서는 화질과 음질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프로세서가 높은 제품을 구매하시면 OTT라든지 PC를 연결할 경우에 좀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세서에 의한 업스케일링 기술은 삼성전자 쪽에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게임기를 연결하거나 PC를 연결할 경우 혹은 OTT를 볼 경우에 삼성전자의 프로세서가 좀 더 화질 보정 효과가 좋다라는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지엽적인 화질 보정 기술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주사율, 컬러 볼륨, 명암비, HDR 기술 이런 본질적인 기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HDR 기술은 LG전자가 다소 우위입니다. 삼성은 HDR10 플러스를 적용한 반면에 LG전자는 돌비 비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돌비 비전으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넷플릭스에서 밝고 어두운 것을 또렷하고 명확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돌비 비전이 적용되어 있는 LG전자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게이밍 기능은 삼성 쪽이 조금 더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올레드까지 비교를 하면 LG전자는 G싱크와 프리싱크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삼성보다 사양이 더 높은 것이 맞는데요. QNED TV 그리고 QLED TV에 국한한다면 삼성전자는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까지 적용하는 반면 LG전자는 프리싱크만 지원하기 때문에 게이밍 기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다소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는
게임을 즐길 때 HDR 효과까지 적용한 것이 FreeSync 프리미엄 프로입니다. 사운드를 비교해보면 사운드도 삼성전자가 좀 스펙이 높은 편입니다. 삼성전자는 저가형 QLED는 최소 20W부터 시작을 하지만 미니 LED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최대 70W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고요. LG전자는 저가형 QLED 제품은 20W이지만 미니 LED가 들어가 있는 고가형 제품은 40W의 출력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스피커 출력은 우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커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4.2.2 채널까지 적용하는 반면에 LG전자는 2.2 채널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운드 출력도 다소 우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 서라운드는 LG전자가 조금 더 괜찮습니다. LG전자는 9M-AK 모델 같은 경우에는 11.1.2 채널이고 나머지 제품은 9.1.2 채널에 가상 서라운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상 서라운드는 실제 물리적인 스피커의 개수는 적지만 비트박스를 하는 것처럼 여러가지 가상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두 회사 모두 적용되어 있고요. DTS-X는 LG전자만 적용된 모델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LG전자의 우위라고 볼 수 있고요. OS는 삼성의 타이젠 OS, LG전자는 외부에스 25 리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LG전자의 외부에스 25 리뉴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총 4차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삼성전자 타이젠 OS는 올해부터 7년 동안 OS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미러링 기능도 차이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에어플레이만 적용되어 있고 크롬캐스트가 없습니다. 반면 LG전자는 에어플레이와 크롬캐스트를 모두 지원합니다. 에어플레이는 아이폰을 사용하시거나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이 스마트폰 혹은 패드에 있는 화면을 TV의 미러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에어플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크롬캐스트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핸드폰 그리고 패드에서 보고 있는 영상을 TV를 통해 미러링할 수 있는 것이 크롬캐스트인데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크롬캐스트는 미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펙표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안티 글레어 차이인데요. 삼성전자의 QNF90 모델과 QNF95 모델은 모두 안티 글레어 패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광이기 때문에 대낮에 햇빛이 비치거나 조명이 비쳤을 때 화면에 불필요한 것들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시청 몰입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LG전자는 유광 패널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TV처럼 대낮에 볼 때 TV에 조명이 보인다든지 사물이 비친다든지 햇빛이 비친다든지 이럴 경우에 화면 몰입도가 다소 떨어질 수가 있겠죠. 커튼을 치고 보면 상관없지만 햇빛이 많은 곳에서 보일 때는 이런 것도 좀 불편한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제품이 이런 사물 비침이 없기 때문에 좀 몰입도가 더 좋은 편입니다. 그 대신 무광 패널과 유광 패널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삼성의 QNF90 그리고 삼성의 QNF95 모델은 매장에 가보면 항상 정교하게 만들어진 영상 있죠? 시연 영상을 틀어놓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영상을 틀었을 때도 화질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의 QNF87, 85 모델을 보면은 화질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건 유광 패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명한데 QNF95 그리고 QNF90 모델은 비침 현상은 없지만 블랙 표현을 할 때 다소 약간 좀 뿌연 느낌이 나더라고요. 완벽한 블랙을 표현해주는 느낌이 좀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영상을 볼 때는 화면이 좀 선명도가 유광에 비해서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것은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QNF95 모델과 QNF90 모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매장에 가서 꼭 확인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매장에서 시연하는 시연 영상 말고 유튜브라든지 일반 영상을 한번 재생해달라고 해서 옆에 있는 QNF87 모델과 QNF85 모델 같은 유광 패널과 꼭 동일한 영상을 비교해보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70 모델 그리고 75 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니 LED가 들어가 있지만 화면 뒤에 테두리에만 미니 LED를 배치한 엣지 방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올 초에 해외에서 먼저 공개된 스펙표를 보고 엣지 방식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실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센터 측에서 75 모델과 75 모델은 엣지 방식이다 라고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서비스센터 쪽에 확인하신 분들의 의견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NF 70 모델과 75 모델이 가격이 저렴하긴 하지만 작년 QND 83, 85, 88 모델보다 화질 중에서 특히 명암비, 로컬 디밍 효과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신제품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에 출시한 제품과 비교해보고 이왕이면 구매력이 있고 편견이 좀 없으시다면 구형 제품 중에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 스펙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QNED 볼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LG전자에 비해서 스펙이 높은 편인데요. 대표적으로 주사율도 LG전자는 85AKA 모델 이상부터 120Hz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삼성전자는 웬만한 제품은 다 120Hz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율에 있어서도 삼성이 좀 후한 편이고요. 사운드 출력도 삼성전자가 웬만한 제품에 40W를 적용한 반면에 LG전자는 고가 제품에만 40W 스피커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비교했을 때도 삼성전자 쪽이 QLED에 좀 신경을 좀 더 쓰고 있는 모양새고요. 그렇지만 90번대 이상의 라인업을 보면 LG전자도 미니 LED의 개수와 돌비 비전 적용, 스피커 출력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 90번대 제품이 더 좋다, LG전자의 90번대 제품이 더 좋다, 이렇게 결론 내릴 건 아닌 것 같아요. 무광이냐 유광이냐를 놓고 판단을 하신다면 유광이 더 좋다면 LG전자의 90번대 이상의 제품이 적합할 것 같고요. 무광이 좋다 그렇다고 하시면 삼성전자의 QNF90 이상의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QNF87 그리고 85, 80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LG전자의 80번대 제품보다 스펙이 높다라는 부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유광 대 유광에 비교했을 때는 LG전자가 다소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돌비 비전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챕터 3 삼성전자 신구형 제품 비교 추천 제품. 이번에는 삼성전자의 QLED TV 그리고 네오 QLED 제품 중에서 추천 제품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일단 라인업 정리를 해드리고 신모델과 구모델 제품 스펙을 비교해 드린 다음에 추천 모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 모델 중에서만 추천을 드린다면 신구형 비교가 필요 없지만 제가 추천하는 대부분의 제품들이 신제품보다는 가성비 모델인 작년 제품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구형 제품을 선택하는 게 나을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스펙을 보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5년 스펙을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과 구형을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네오 QLED 올해 제품은 QNF, 작년 제품은 모델명이 QND가 붙습니다. F가 부여되면 올해 제품이고요. 알파벳 D가 부여됐으면 작년 제품인데요. 이제 스펙표를 보시면